지금 수능 6교시가 다시 시작한다.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변수가 많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소신 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 수가 6만 명씩 팍팍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응시자가 48만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4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정시가 30%를 확실하게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수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신 상향이 일어난다. 그럼 소신 상향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변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 상향을 할 때 골고루 소신 상향이 일어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 일어나고 오히려 예상과 달리 상향 지원이 안 일어나거나 경쟁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학은 확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인기 학과에서 항상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소신 상향에 따른 예측 불허의 상황은 이과보다 항상 문과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럼 얼마나 늘었느냐? 전년도 2,842명이고 올해는 3,332명. 그래서 17.2% 늘어났다. 그리고 그 밑에 6개 대학 한 31명 정도. 전체적으로 주요 15개 대학은 내년까지는 다 30% 이상 맞춥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이미 이 정도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자, 과거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인문계열은 합격선 순위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고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초 합격 것은 이제 작년에 이렇게 1, 2, 3, 4, 5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순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을 딱 보니까 연대 경영이든 고대 경영이든 상당수는 거기 가고 싶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가군에 서울대 가고 싶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와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43명 모집에 예비번호 46번까지 합격을 하는 바람에 랭킹이 3위까지 내려갔고, 사회학과는 22명 모집인데 2명밖에 안 됐어요. 2명밖에 빠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랭킹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위학과는 고대에서 문과에서 하위학과다. 그럼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서울대하고 쓴 게 아니니까. 오히려 서강대, 성대 이런 데 썼기 때문에, 한양대 썼기 때문에 두 개 붙으면 고대에 스테이 할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렇다면 내가 고대에 소신지원으로 붙으면 가겠다 하면 소신지원 하려면 인기학과에다 써야 된다. 자연계는 그러면 어떻느냐? 의대는 의대끼리 리그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학과 10명 모집에 최초 합격 컷은 성적 3위였어요. 추가가 16명이 딱 일어나니까 랭킹 14위까지 떨어지죠. 작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컴퓨터공학과 이런 과들은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니까. 그런데 입시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런 정보들이 다들 많이 공유하고 컴퓨터공학과 이 관련과들은 카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쫄아서 못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애는 누구냐? 그럼 서울공대하고 같이 쓴 애나 지방의대나 어디 같이 쓴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동시에 합격하니까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예비 몇 번까지 붙느냐, 즉 추가 합격률이 인기 학과인데 추가 비율이 높으면 최종 카트라인은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기 학과에서는 최초 합격 컷의 랭킹하고 추가 컷의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하위과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감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분석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동향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나 입시 관련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을 역이용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정시에서는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서 쓰는 거는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 넘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정보를 이렇게 읽었으면 어떤 부분은 반대로 읽겠다. 이건 그대로 읽겠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무지무지 잘 봤으니까 나는 3개 다 안정으로 쓰겠다. 그냥 적당하게 결과 나왔으니까 1승 1무 1패로 쓰겠다든지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을 사수하면 됩니다. 이 원칙을 거의 목숨 걸고 그대로 지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무폐제 전략,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본인의 성향에 따른 지원 원칙을 정해야 된다. 자, 시험은 너무 잘 봤거나 나는 92년생이다. 여기는 성하고 무만 써야 돼요. 그래서 2성 1무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나는 올해 시험을 너무 못 봤어.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별 관계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신뢰를 위해서 재수는 한번 해야 되겠어. 이런 애 같으면 무나 패를 써야 되겠죠. 1무 2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적정한 정도 보통으로 봤다. 그러면 1승 1무 1패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니까 2승 1무 이건 아니에요. 1승 2무도 있고 문대 성에 가까운 무. 그럼 이건 완전한 1승을 쓰고 무는 아슬아슬한 걸 쓴다든지 몇 가지 자기 원칙을 정하면 돼요. 1승 1무 1패도 또 조금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적정을 하나 쓰는데 성을 적정에서 약간 남는 성. 그러면 패를 높게 쓰면 다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그건 결국은 기울기 문제예요. 기울기 문제. 자, 여기가 카트라이다. 그럼 적정을 하나 쓰면 더 높은 소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 높이려고 하면 무도 확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안정인데 약간 안정이면 소신도 심각한 소신을 쓰면 안 되겠죠. 일단 합격을 하려고 하면 심하게 안정을 잡아놨다면 소신도 강하게 때리도 되지만은 안정을 약간 안정을 해놨다면 소신을 높게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버리면 3개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점수 폭을 정해라는 거예요. 1승 1무 1패라도 적정선에서 몇 점 높이고 몇 점 낮추고의 구간 점수를 10점 10점을 할 건지 20점 20점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또 중위권이나 상위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무패 전략을 자기한테 맞도록 세워라. 선발 방식 및 모집 인원의 변경이 있는지, 학과 선호도의 변화가 있는지, 아까 컴퓨터공학과 이런 게 의외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죠. 추가 합격 현황, 불완전한 모집 단위가 있는지, 최근 3년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신의 현실적 합격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이번 대학 들어가는 거는 어쩌면 스타트도 아니다. 출발 한번 연습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해서 과감하게 멋지게 도전하셔서 올해로 여러분의 2차 선물을 꼭 끝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